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7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 실시. 안산시 시장 이민근 상록수 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상록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 9일부터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안산해양초등학교와 성안초등학교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의 80%가 후천적 질환 43.6%, 인하사고 36.4%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체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보호해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낙상놀이 및 장난 등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장애인 강사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된다. 오상근 상록수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의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성료.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9일 능안운동장 내 장애인 파크골프장에서 2023 안산시 장애인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안산시 장애인골프협회 회장 소명원 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80여 명이 함께 참가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의 참여 범위를 다각도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소명원 안산시 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은 적극적인 장애인 파크골프 선수 육성 및 양성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 개장한 단원구 목내동 능안운동장 내 위치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2,700 규모 9홀로 조성돼 관내 장애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재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특수교육 아동위해 두 손 맞잡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상해 과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임승관 은 지난 7일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및 소아재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마우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안성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 안성병원 소아재활 사업, 양 기관 협력 사항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안성시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료적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라인을 통해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료적 평가 업무가 간소화되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료적 평가 하트라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 및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의 의료적 평가 부분을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병원이 협업하는 구조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심상해 교육장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재활이 중요한 것 같다. 안성에 소아재활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안성교육청 또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겠다. 라고 말했다. 임승관 병원장은 올해 안성병원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아동권리이며 아이들이 안성의 미래라고 생각된다. 안성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또한 우리 고장에서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택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2022년 10월 평택진료권 최초 소아재활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성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안성시는 지난 24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지만 복잡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 안내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택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정확한 위기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이 신청 접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및 핀셋 서비스 실시로 복지서비스 신청 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 2건 선정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 적극 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 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가운데 안양시의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시 우수 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통한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 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 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 면적과 최적, 부피, 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에 주차 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기준공된 관내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거주하는 전 월세 임차인의 선의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거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시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적극 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평생교육 강사 역량 향상 교육 참가자 모집. 안양시는 평생교육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향상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본 교육은 감염병 대유행과 디지털 전환의 경험에서 비롯한 평생학습 참여 방식의 변화 및 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하고자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 정립 디지털 시대 강의 구성 핵심 전략 학습 몰입 교수법 등을 주제로 총 3기 과정으로 계획됐다. 기수별 2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총 18시간 수업이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해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도 이끈다. 평생학습 교육기관이나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로 구성된 1기 교육과정은 지난 2일 수료했다. 이들은 현재 1기 강사 네트워크를 구성한 상태로 향후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는 7월 14일과 18일에 각각 개강하는 2기와 3기 교육과정 참여 강사를 동시 모집한다. 2기 과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3기 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업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강사의 역량 향상 및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이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학습 자원으로 전달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 이달 30일까지 접수.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apply.잡아버.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 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열린 콜센터 지역번호 031-8045-7000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지역번호 031-8045-57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